두 번째.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업 계획서에 대한 답변해야 할 일곱 가지 핵심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것들. 예,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거창하게 사업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좀 전에도 뭐 질문했었지만, 그럼 과연 너희들 핵심 제품 앞에서도 나왔지만 핵심 제품이 뭐야? 뭘 만들고 싶은데 거기에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그 어떤 고려사항 고려하지 않았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실제로. 저도 어떤 그 경기도 스포츠 산업부 창조 오디션 때 심사위원회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 10개 팀을 추려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이제 공간도 무료로 제공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뭔가 지원을 하려고 했던 팀들을 10개를 추렸는데 그때 50개 정도 심사했던 것 같아요. 직접. 근데 보면 질문을 하면 진짜 이런 질문들 나와요.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도 한 50%는 돼요. 이 아이디어하고 사업 계획은 좋은데 실제로 그걸 사업화 시킬 때 핵심 제품과 서비스가 뭡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하고 자꾸 이렇게 그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사업 계획서 쓰다가 자꾸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넣다 보니까 끝에 뭔가 이렇게 방대해져 가지고 핵심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고객이 누구야? 타깃이 정확하게 뭡니까? 그냥 뭐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특정을 해서 타깃을 명확하게 잡아줘야 돼요. 그게 마케팅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누가 실제로 이걸 팔 거냐? 판매자는 누가 할 거냐? 실제로 너가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뭐 판매도 하고 경영도 뭐 다 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조직을 얘기하는 거죠. 경영팀, 뭐 경영 지원팀, 뭐 생산팀, 뭐 마케팅팀, 뭐 이렇듯이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어느 곳에서 만들어서 어느 시장에 그 제품을 내놓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팔 수 있어? 자, 이런 이제 수익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너희가 제품을 또는 서비스를 내놓으려고 하는 그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돼? 너희 제품이나 서비스가 진짜 독창적이고 아주 그 혁신적인 것은 알겠는데 과연 내놨을 때 얼마 벌 수 있어? 그 시장이 만약에 지금은 시장이 작더라도 시장이 얼마만큼 커질 것 같아? 라는 것까지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할 때도 예를 들어서 유소년 축구 얘기했는데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러면은 인구는 줄는데 그럼 시장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 시장 유소년 시장이 줄어드는 거 맞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경쟁 업체랑 경쟁을 해서 우선 그 순위에 설 수 있어? 이런 부분들 항상 나오는 이 질문들이죠.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디자인하고 설계하는데 얼마의 자본이 들어갈 것 같아? 정말 괜찮은 서비스고 괜찮은 제품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지원하거나 투자받는 곳이라고 한다면. 근데 막무가내하게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그래도 괜찮아, 만들어진다고 하면. 근데 그게 과연 시장에 나와서 아까 얘기했던 손익분기점, 순수익을 얻어야 될 시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산출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포피에서 마케팅 얘기할 때 제품이 만들어지면 프로덕트, 프라이스, 가격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요즘엔 이 가격이 공급자가 만드는 가격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격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합당하다고 하는 그런 가격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야. 너무나 경쟁 제품과 경쟁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낮출 수는 없죠. 예를 들면은 그 뭐 천안마트 다이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좀 이렇게 벤치마킹한 케이스가 있는데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이소 가면 1,000원 제품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1,000원 제품만 파는 것들도 있지만 가격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왜? 1,000원짜리만 팔아가지고는 요즘 그 물가도 오르는데 못 맞춘다는 거예요, 다이소도. 그러니까 조금씩 막 1,5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리고 3,000원, 5,000원까지 올라가고. 그렇죠. 이렇게 판매 제품에 대한 어떤 가격 설정도 품질을 바꿔가면서 만들어내고 그 시장에 내놓고 다이소 1,000원 같은데 1,000원짜리만 안 팔아. 그런 부분들. 외부 환경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언제 손익분기점 돌아날 거야? 할 것 같아. 내가 너한테 진짜 1억 줄게. 그 제품 서비스 너무 좋은데? 그럼 내가 언제 회수할 수 있어? 총 수익과 비용을 분석해서 여기 나오죠. 3년 이내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다. 그것을 달성 못하면 만약에 4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4년이 걸렸을 때 확실하게 손익분기점 통과하느냐? 그럴 수도 있죠. 뭔가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야 되는데 방금 얘기했던 이 7가지의 핵심 질문들은 꼭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다양한 질문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 심사위원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냐에 따라서.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들 중에 하나는 시장 조사에 대한 거. 얼마만큼 시장 조사를 잘했고 수합 분석을 잘했고 여러분들 숙제도 나왔지만 뭐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뷰로 직접 전문가들한테 소스를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시장 조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경쟁사가 누구고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길 건너편에 큰 건물이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 맥스 피트니스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엄청 컸습니다. 그 건너편 제일 큰 건물 있죠. 오른쪽으로 5층에 맥스 피트니스. 지금 밖에서 봐도 엄청 커요. 거기에 그거를 했을 때 그때 뭐더라 예전에 그 2000 언제더라 2012년인가 13년도인가 만들었는데 88체육관이 있고 주변에 작고 큰 스포츠센터들이 많고 역 주변에 많고 근데 거기에 맥스 피트니스를 만든 거야. 와 이런 큰 규모로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그럴 때 그거 있죠. 그 뭐죠 어떤 제 명칭 까먹었네. 크로스핏 위주의 그걸 하더라고요. 길이가 기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그 참 아이디어 좋았다. 그래서 여기다 업무 회박도 하고 그러려고 시도했었는데. 근데 좀 이렇게 회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모집이 됐는데 좀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걸 어떻게 유지하지? 봤더니 이 건물주의 뭐 누군가가 가족이 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한 거지. 제일 크게 임대료거든요. 임대료. 여기만 해도 그 정도 규모면 뭐 한 달에 몇천 나갈 거 아닙니까? 1년이면 임대료만 막 1억 이상 나갈 텐데. 그걸 어떻게 할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런 내막이 있었고 아무쪼록 그분은 그러한 어떤 자기 건물이고 한번 해보자 뭐 돈이 많이 있었는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이라면 뭐 경쟁이 누구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따져봐야 됩니다. 경쟁 업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제품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 제품을 사야 되느냐 에 대한 부분들도 잘 고려해야 되고 제품 경쟁 제품과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어? 제품을 출시 또는 서비스 출시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해봤니? 이런 것도 따져보고 제품명 뭘로 할 건지 이 브랜드 파워라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브랜드를 어떻게 시장에다가 녹여내서 경쟁을 할 것인가 브랜드 경쟁이기 때문에 이 이름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것을 어떤 형태로 로고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브랜드를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빡 박아서 포지셔닝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 관련된 것은 제품 서비스를 좋아하는 아이디어로 생각하느냐 고객들이 과연 우리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좋아할 것이냐 이런 것들 특정 그룹에 초점을 맞췄느냐 진짜 고객이 누구냐 예를 들면 그겁니다. 유소년 축구다. 소비자와
이 컨슈머와 커스터머를 구분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소비자와 고객이에요. 소비자. 유소년 축구에서의 고객은 소비자들은 실제 소비자들은 어린이들이죠. 그런데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은 어린이가 아니에요. 부모님들이야. 그 사람들이 고객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고객, 커스터머와 컨슈머.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이 얼마냐, 얼마가 합당하냐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전략, 중요한 거죠. 전략 목표와 마케팅 목표가 뭔지, 제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프로모션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수요를 창출하고 구체적인 마케팅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되고, 현실성, 실현 가능성 검토, 그리고 자금 조달. 항상 끝에 나옵니다. 어떻게 돈을 조달할 거야? 정부 지원금으로 할 거야? 투자를 받을 거야? 아니면 네 돈으로 할 거야? 이런 거. 자, 일반적인 이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요거까지 보면 2장 보고 1페이지 계속 될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의 문제점, 잘못된 방식. 너무나 짧은 시간에 최고의 사업계획서를 만들려고 하면 오산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야 돼. 정부에서 나오는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도 20일밖에 안 줍니다. 민원 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때 시작하잖아요. 20일 전에? 그러면 선정 안 돼요. 그 전부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거나 관련된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메모해서 내가 충분히 미리 준비했었던 그런 경우나, 우리가 스포츠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 얘기했던 것처럼 트렌드를 읽고 있었던 사람은 금방 씁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퀄리티를 높일 수는 없다. 이거는 이치죠. 몇 사람으로 아이디어로만 하려고 하는 생각은 오산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충분한 시장 조사와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기술 객관적인 검증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 마케팅이라는 것은 현장이죠. 우리가 흔히 탁상 공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책상에서, 아무리 교실에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사업에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실제로 쓰려고 그러면은 안 돼요. 이론만 갖고 하는 건 아니다.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실질적인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계획서가 나온다. 이 재무제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조사를 많이 해봐야 돼요. 숫자,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대표도 있을 수 있고, 창업자도 있을 수 있고,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등등, 사업하는 주체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과정, 아이디어 도출 과정부터 역할들을 각자 해 나가야지만 원만하게 사업계획을 진행할 수가 있다. 사업계획서도 작성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성공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방안, 반대되는 내용이겠죠. 충분한 시간을 가진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가가 주변에 없으면 아웃소싱을 해서라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술은 전문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개발 사업에 기술을 해서 뭔가 만들어내잖아요. 보통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러면 그것을 검증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제품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그래서 사업계획에서 그걸 녹여내야 됩니다. 그 검증비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뭐 KS 마크를 찍어주는 곳이라든지, 그런 제품, 이게 유사한 제품을 어떤 그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기술인 경우에 뭐 공이라고 한다면 공을 개발해서, 축구화를 개발해서, 그러면 그것들이 뭐 규격에 잘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해줄 기관이 있습니다. 마케팅도 마찬가지로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전문가 조언을 받아야 된다. 회계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회계 전문가나 세무 이런 것들도 확인을 받아야 된다. 자, 우리 기술이 최고다, 세계 최고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에 좀 이렇게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 거가 당연히 좋고 최고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사람들은 자꾸 질문하면 그 사람은 그것만 얘기를 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그거 항상 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와 똑같은 것을 만드는 경제에서는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 잘못된 거죠. 어딘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연역은 뭐 표창 이런 것도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참고사항은 되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표창 받고 하는 것도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뭐 일반 뭐 언론사 같은 데서 하는 그 뭐 소비자 대상, 그 돈만 주면 다 줘요. 대상 주고 막 합니다. 저도 메일로 많이 와요. 참여하라고. 그럼 전화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얼마나 돼요? 그냥 줍니다 하면 가지만 돈 얼마 내야 된다면 뭐 내는 게 이제 그거죠. 뭐 홍보성 기사 써주고 이런 거 좋지 않죠. 근데 때로는 실적을 위해서 필요할 때도 있긴 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자, 시장은 매우 크다고 판단한다. 이것도 분명히 트렌드를 읽고 있는데 이런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소년들이 줄었는데 언제죠? 무슨 황금 대지해인가? 그런 기적, 그때가 잠깐 올라갑니다. 그들이 태어날 때쯤에 어떤 그 타겟으로 한 사업을 하면 당연히 빛을 볼 수 있겠죠. 소비자가 많으니까. 근데 그 외에 전반적인 것에 이게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뭔가가 독특한 게 필요하다. 시장에 대한 정의, 세분화가 명확하지 않다. 그렇죠? 세분화시키고 타겟을 정확히 잡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회사 소개 발표 자료 등의 오탈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한자나 영어를 쓸 때 의미를 잘못 해석할 수 있거든요. 투자자들이 언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윤곽을 주지 못하면 안 돼요. 아까에서 얘기했던 것들이죠. 다 투자를 얼마를 받으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고, 회수 전략, 그렇죠? 언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고려할 수 있는 아까 리스크, 언급, 대응방 모색이 미흡하면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걸 숨기는 순간 나중에 이 새끼 사기쳤네? 이렇게 나옵니다. 골치 아파지는 거.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저번부터 오늘까지 이런 내용들로 좀 작성이 된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많은 내용들이 꼭 필요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하지만 뒤에 공통된 질문이나 어떤 이 문제점 그리고 중요한 질문들은 대부분 나오는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해서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쓴다든지 사업을 준비한다든지 그럴 때 유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올릴 거예요. 1페이지 기획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는. 그러니까 추가 설명은 안 하고 본론 바로 들어갈게요. 마케팅 협회에서 이제 그런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전국에 12명에서 15명 정도 대학생 일반인들 대상으로 7기까지 운영했었고, 우리 학교도 12명 정도가 교육을 별도로 해서, 그러니까 심화 과정이 아니라 야간에 별도로 해서 동아리처럼 같이 공부할 때 1페이지 계획서 작성하는 거 알려주고, 사업계획 작성하는 거 알려줘서 실제로 사업계획서 쓰고, 1페이지 계획서 쓰고, 사업계획서 쓰고, 사업을 직접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어떤 제품 개발할 때의 이제 빨간색 내용들을 넣는 거예요. 이 틀은 그대로 쓰되, 이 옆에 있는 박스들, 옆에 있는 사이드 박스들은 뭐 크기를 적게 하던 크게 하던, 또는 예를 들어서 제품 계획, 운영 계획, 마케팅 계획, 광고 홍보, 재무 계획이 있더라도 만약에 다른 게 또 필요하다. 그럼 거기다 박스를 또 추가해서 쓰면 됩니다. 이게 한 장에 끝나는 거예요. 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뒤에 걸 먼저 보면 내용들을, 이건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때 내용에서 중요한 거는 짧잖아요. 짧기 때문에 이게 서술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짧게 써주는 거야. 그냥 한 줄 안에 다 들어보게. 그래서 내용을 쭉 정리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제품에 대한 거. 그래서 맨 위에는 제목을 써요. 또는 사업명.
한눈에 그 사업 아이템을 알 수 있게끔 그 한축적으로 한 줄로 깔끔하게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름 쓰는 거죠. 여기다가는 사업 이름.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사업의 내용이나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의도, 목적 이게 되겠죠. 목적. 그래서 이것도 칸이 제한되기 때문에 한 3줄에서 한 4줄 정도로 딱 만약에 자기가 생각하는 게 한번 7줄이다 그러면 4줄로 맞춰야 됩니다. 글자 포인트 줄이는 게 아니라 좀 더 함축적으로 내용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업 아이템, 제품에 대한 내용이었으면 그 제품의 아이템을 한 4줄 정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그 밑에는 사업에 대한 분석 대신에 뭐 3C, 뭐 STP, 수학 분석 있지만 거기서 꼭 필요한 것만 쓰면 돼요. 필요한 거. 보통 뭐 회사에 대한 내용, 경쟁자에 대한 내용, 소비자에 대한 내용 그렇게 들어가고 STP 하면은 뭐 시장 세분화, 세그먼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수학 분석 만든다. 보통은 이제 수학 분석을 많이 하니까 그 수학 분석,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이 내용을 여기다가 간략하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뭐 만약에 3C면은 컴퍼니, 컴피티션, 커스터머면 한 줄씩만 쓰면 되겠죠. 함축적으로. 수학 분석이면 4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 뭐 또 박스로 넣기 좀 애매하니까 한 줄로 깔끔하게 탁탁탁 끊어서. 그 다음에 이제 특징 또는 차별화, 독창성. 왜 우리의 차별의 핵심 요소가 뭔지를 이 박스에다 한번 넣어주는 겁니다. 한 줄 내지 2줄. 그리고 이 아이템의 타겟 누군지 구체적으로 그렇죠? 썬다고 했죠. 대상 타겟은 뭐 숫자로 표현이 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요거 이제 예시로 써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목적 또는 목표. 여기에 이제 매출이라든지 노출을 어떻게 할 것이든지 인지라든지 직원들의 뭐 자긍심이든 좀 다양하게 쓰면 됩니다. 꼭 요것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 뒤에 이제 예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줄 거니까 또는 사회적 요구가 필요. 요즘에 뭐 ESG 경영 나오니까 뭐 그런 내용들도 한 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내부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 아니면 그 역량을 키워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써도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매출 목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명 내용 분석 차별화 타겟 목표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실행 계획들 사이드로 쫙 빠집니다. 제품 뭘 만들어낼 거야? 핵심 상품은 어떻게 얼마 만에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정리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이렇게 서술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뭐 1, 2, 3, 4 뭐 나눌 수 있겠죠. 그 뒤에 걸 보면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뭐 예를 들면 생산, 디자인, 퀄리티, 스케줄이면 1 생산, 2 디자인, 3 퀄리티, 4 스케줄 쓰고 밑에다가 뭐 생산은 어떤 식으로 했지만 2줄 정도 디자인도 뭐 어떻게 할 것인지 한 줄 내지 2줄 퀄리티도 뭐 어떻게 2줄 뭐 스케줄 뭐 2줄 그래야 좀 요 칸에 딱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냥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함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저도 항상 이런 거 1페이지 기획서 작성할 때는 옆에다가 이제 네이버 사전 켜놓고 내가 언급한 그 영어 단어나 한자가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지 이런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생산, 영업, 경영지원부, 재경 등등등 필요한 부분만 골라 쓰는 거고요. 유통계획도 그렇죠. 이걸 한 박스로 둬도 되고 뭐 만약에 구분이 된다면 큰 제목 아래 박스를 이렇게 나눠도 여기도 아까 뭐 4가지였으면 이렇게 4개로 나눠도 되고 한 줄에 써도 되고 저는 이 뒤에서는 그냥 한 박스에 1, 2, 3 이렇게 제시하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계획입니다. 마케팅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유통 어떻게 할 것이냐, 제품 가격, 판매 지원, 영업 마케팅 내용 적어두고 이건 지금 제품 개발에 대한 겁니다. 제품 이게 생산에 대한 거죠. 그다음 광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여기도 또 써주고 재무 계획 써주고 그래서 이건 이제 제품 어떤 사업 아이템에 대한 내용이지만 실제로 저는 이거를 그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 사업을 할 때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로 했던 겁니다. 그때도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전통 스포츠, 전통 놀이 스포츠화의 닭싸움을 끌고 들어와서 한 페이지 계획서로 작성을 했고 제목은 뭐
있었고 여기에 이제 또 저희 발표할 때는 잘 이해를 못하셔서 이게 야 요즘 시대 그거 되겠어? 그리고 얘 무슨 소리? 아 요즘에 동물 뭐 학대하고 그러면 안 돼. 진짜 닭싸움인 줄 알았나 봐요. 이게 사람이 하는 닭싸움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전국 사람인자를 써가지고 그 현수막에 작성하고 그랬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기획 의도 춘천의 스포투어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닭싸움대회를 개최해서 관광객을 유입을 하고 동시에 춘천시를 대표하는 스포츠 이벤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닭의 도시 춘천. 닭을 그 대표로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 그 브랜드도 있잖아요. 르꼬버 같은 거. 닭이 이렇게 막 우리나라 생각보다 뭐 그냥 막 먹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닭이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뭐 이렇게 표상이 되는 그 나라들도 있고 브랜드도 있습니다. 춘천이라는 도시 브랜드화를 지향해서 국제도시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다. 춘천하면 막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뭐 닭갈비, 막국수 막 그러니까. 그럼 이 닭을 갈비로만 생각하지 말고 뭔가 이 파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나 상품으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기여를 했던 거예요. 춘천시 한림대연구소, 프렌즈라운 이벤트 회사, 시체육회, 문광구, 국민체육진흥공단 후원회, 춘천역 광장에서 올해도 6월 13일부터 6월 말까지 춘천 닭갈비 막국수 축제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춘천 스포츠 투어 세트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스포츠 입 투어, 스포츠 먹고 관광. 기본적인 거죠. 그런 컨셉에 맞춰서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닌 스포츠와 먹거리와 관광이 결합된 전통 생활 스포츠의 대회를 지향하고자 했고 관광객 유입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이때는 이제 그 종별로 다 했기 때문에 초중부, 일반 대학부, 외국인부 뭐 해가지고 진행했던 거였어요. 목표는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닭의 도시, 춘천의 도시 브랜드화를 위한 기반 확립이라는 목표가 있었고 전통 놀이의 스포츠로서의 발전 이것도 있었고 월드 레저 경기 대회 종목 선정을 통한 국제 대회를 만들겠다. 실제로 막 시장 조사를 하니까 여러 나라에서 놀이로 다 해요. 안 하는 데가 없어. 그 중에서 많이 활성화됐던 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몽고 그런데 엄청난 중국 닭싸움 선수들 대단한 우리나라의 그 프로 씨름처럼 그런 경기장에서 모래에다 이렇게 그 뭐죠 무에타이 하듯이 하고서 팬츠만 입고 날라다녀. 엄청납니다 기술도. 그리고 스포츠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게 있었고요.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 계획과 마케팅, 광고부, 예산 이렇게 나눴습니다. 프로그램은 닭싸움 대회를 이때 8월에 하겠다. 기간, 장소, 방송 전달하고 싶은 것만. 부대 행사로 관광 프로그램, 참가자 이벤트 간략하죠. 그리고 송원 스포츠 타운 내에 카약, 자전거, 캠핑 그 프로그램 했었거든요. 그걸 연결해서 이동시켜주고 버스로 참여하게끔 하겠다. 운영, 총괄팀, 경기 운영팀, 대회 지휘팀. 총괄은 이 스포투어 사업단, 경기 운영은 그때 얘기했던 대한 닭싸움 협회, 경기 지원, 경기장 지원. 그리고 나머지 부대 행사는 이벤트 회사, 프렌즈. 그래서 총괄팀에서는 이런 내용들, 계획 수립하고 대회장 준비하고, 경기 운영팀들은 경기장 관련된 것들, 대회 대행팀은 부대 행사 준비. 마케팅 계획은 자체 예산으로 3,500만 원 갖고 있었는데 플러스 알파가 들어갔어요. 협찬금은 그때 이 계획 할 때는 미정이었고 실제로 이제 협찬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1회 대회 때는 MBC가 들어왔었고 2회 대회 때는 KBS 했었고 참가비는 많이 못 받았어요. 이것도 이제 이 사업이 이제 활성화가 돼서 수익화해서 자립하는 게 이 사업의 지원 사업 목적이었거든요. 정부 지원 사업에. 그래서 이제 수익 참가비는 조금 받았지만 크게 도움은 안 됐어요. 광고 홍보는 언론 홍보 당연한 거 이렇게 1, 2, 3, 4 해가지고 간단하게 한 줄씩 그냥 깔끔하게 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서술형으로 쓰면은 헷갈린단 말이지. 그래서 언론 홍보 관행물, 온라인 홍보, 홈페이지 제작 하는 건 다 하는 거죠. 예산도 지출은 얼마가 될 것이고 수익은 얼마가 될 것이다. 참가비 받았습니다. 지출은 어느 부분에 나갈 것이다. 간략하게. 대신에 빠진 건 없이 다 쓴 겁니다. 그 외에 구분이 안 되는 것은 기타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서는 제품에 대한 아이템 얘기였고 지금은 이제 그 레저 이벤트 프로그램 기획서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되었던 어떤 이벤트가 되었던 제품 개발이 되었던 1페이지 기획서로 작성하고 나면 PPT 사업계획서를 옮길 때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장, 12장, 13장, 14장, 기본적으로 15장은 만들어지고 여기에다가 뭐 이것저것 넣다 보면은 최소 20장이 나오는 거예요. PPT가. 템플릿만 간단히 갖다 쓰면 뭐 템플릿 디자인까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져와서 무료가 됐든 유료가 됐든 가져와서 내용만 넣을 거니까 이렇게 1페이지 기획서만 이 기획서를 만들 때 아주 고민을 할 거잖아. 함축적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머릿속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설정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요거를 이제 한 장씩 띄어서 넣고 거기서 이제 계속 수정 보완을 하다 보면 디자인도 넣고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20장, 30장까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1페이지 기획서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업 계획서를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유용하고 그리고 뭐 한글로 쓰던 PPT로 쓰던 특히 PPT를 만들 때가 대부분일 테니까 PPT를 만들 때도 벌써 기본 20장 이상은 나오니까 이런 형식을 가지고서 뭔가를 준비를 하면 좀 뭐라 그럴까요?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PPT 발표 자료 만들 때 좀 유용하고 그리고 함축적으로 단어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의미를 계속 생각하게 되고 사전을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기획도 혼자 하는 것보다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면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안 올려놨는데 이것도 좀 올려놓을 테니까 별도로 이 박스 PPT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좀 이렇게 양식을 좀 바꿔가면서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부분, 레저 사업론이니까 또 사업 기획에 대한 부분 설명했으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걸 가지고서 뭐 숙제를 내는 건 좀 그렇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아주 인원이 많이 안 나와서 피드백 주고 받고 하는 거는 조금 제한적일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숙제는 이미 학기 초에 해서 받았잖아요. 안 낸 사람들은 빨리 내도록 하고 이메일로도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기획서는 마무리를 하는 걸로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어디 오늘 뭐 축구를 할 수 있어? 뭐 인원도 없는데? 다 우장산 가 있나? 축구가 다른 거 하고 시간 맞춰서 거의 또 와? 또 사람 빼고 그래?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좀 얘기하느라고 좀 길어졌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제가 카톡 문자나 그 체육관 전수 카페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